면은 베이직 한 과목, 방사선 한 과목에서 2과목만 접수하십시오. 레벨 3는 4-5과목을 취득하시려면은 기본 최소 2번 시험 봐야 됩니다. 자기가 천재가 아닌 이상은. 그리고 보편적으로 누구나 3번 정도는 시험은 봐야 됩니다. 5과목 취득하려면은. 그래서 애초에 나는 레벨 3를 3번 정도 봐야 되기 때문에 한 번에 어떤 과목을 우선시해서 볼 거냐, 그걸 정하시는 게 나아요. 볼 때마다 5과목씩 접수하고 시험 보고 다 떨어지고 또 보고 이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과역이죠. 그래서 처음에 시험 보실 때는 2과목만 보십시오. 베이직이나 MT 또는 뭐 RT, UT 이런 식으로. 그리고 처음에 취득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2-3과목을 보시면은 이제 시험을 한번 봤기 때문에 적응력이 이렇게 생기고 또 공부하는 방식이 빨리빨리 몸에 익히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 과욕해서 많은 과목을 접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부도 1-2과목만 공부하시라고 제가 처음 응시하신 분들한테는 꼭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레벨 3를 공부하실 때는 한글로 된 교재들이 많습니다. 그 교재를 딱 한 권만 선택하세요. 보통 빗박이검 4개에서 시리즈로 나온 책이 있는데 그게 상당히 잘 돼 있거든요. 그럼 RT다 그러면 RT 한 권만 사가지고 그 책만 공부하세요. 공부 못한 사람이 책 많이 사놓습니다. 그 많은 책은 다 똑같아요. 알고 보면 다 똑같아요. 원리라는 게. 원리는 바뀔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 권만 책을 사셔서 한 권만 깊이 공부하십시오. 이론서 중에. 그리고 한글로 된 문제풀이 해보시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어로 된 책, 기능사, 기사, 산업기사를 시험 보면은 공부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영어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굳이 그런 방식을 안 취해도 이렇게 한글로 공부하다 보면 국가기술 자격증도 취득하고 일거양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한글로 어떤 걸 이해됐다면 이제 영어로 넘어가야죠. 그래서 영어로 공부하실 때는 각 과목마다 ASNT에서 나온 스터디 가이드 북이라고 있습니다. 그 스터디 가이드 북이 그 교재를 좀 요점 정리해 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실제 요점 정리 책이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쉽진 않지만은 앞전에 한글 공부로 이론을 충실하게 했다고 그러면은 스터디 가이드 북은 그걸 반복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해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물론 스터디 가이드 북은 이제 영어로 이렇게 책이 돼 있지만은 굳이 특별하게 공부를 안 해도 용어가 똑같기 때문에 보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어요. 만약 스터디 가이드 북을 보다 모르겠다고 그러면 다시 한글책으로 와서 거기서 이해를 하고 다시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터디 가이드 북을 보고 스터디 가이드 북 각 차트마다 문제 있으면은 문제를 풀어보고 문제를 풀어봄으로 인해서 그 이론이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는지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렇게 공부를 해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출 문제를 풀어보시면 돼요. 그럼 이런 내용들이 과거에 어떤 식으로 문제가 제출됐는지 그때 기출 문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공부하는 방식이 이론을 공부하고 나서 그 다음에 문제 풀고 그 다음에 기출 문제 한번 보고 그리고 기출 문제라든지 이런 데서 내가 잘 이해하지 안 되는 부분 그 부분은 다시 또 가서 깊이 공부하고 이런 이제 방식을 반복을 해서 머릿속에 완전히 정립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외우는 거는 시간 지나면 잊어지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완전하게 이해를 해 두시면은 이제 응용된 문제들을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벨 3 공부하신 분들 과욕은 있는데 빨리 따고 싶은 분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요. 책은 안 보고 기출문제만 외우고 풀고 있어요. 근데 기출문제라는 거는 그런 문제가 나왔다는 거지 그 문제가 계속 나오란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만 가지고 공부하신 분들은 60점은 맞을 수 있지만은 80점은 맞지 못합니다. 그래서 ASNT 레벨 3는 80점이 합격선이기 때문에
79점을 맞아도 떨어져요. 결국 81점, 80점을 맞아야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기출문제 나와서 풀고 하는 건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원리를 공부하셔야지 기출문제만 가지고 공부하시는 거는 허송세월만 보냅니다. 그래서 그 기출문제는 그 기본 원리를 이해하는데 그 문제 유형을 파악하는데 이용하는 거지 기출문제만 가지고 이렇게 공부하시면은 안 된다는 거죠. 기존의 레벨 3 이제 자료를 모아 보시면은 기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 안에 답들이 다 틀려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 남이 풀어둔 걸 내가 받았는데 그 문제를 직접 책을 들고 내가 스스로 답을 찾아가지 않고 거기에 누군가 풀어놨던 답을 그대로 외우거든요. 근데 그 답들이 정답이 아니고 누군가 풀었을 때 나는 이게 답이겠다 하고 선택에는 그 답이기 때문에 답이 아닌 게 많아요. 오답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보고 나면 기출문제에서 나는 이거 풀었는데 합격했는데 결과가 떨어진 경우가 뭐냐면은 기출문제를 본인이 책을 보고 풀지 않고 남이 풀어놓은 걸 외웠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라는 거는 내가 공부해서 내가 푸는 거지 남이 풀어놓은 거 외우는 거는 그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ASNT 레벨 3는 문제 은행식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문제들이 문제 은행식으로 돼서 거기서 차출해서 이렇게 내기 때문에 보기를 하나 틀리게 한다든지 용어를 바꾸다든지 하면은 틀려져요. 그때는 이제 기출문제만 봐가지고는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문제를 약간만 바꿔놓으면은 못 맞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인 그 원리 공부를 하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자주 나옵니다만은 ASNT 레벨 3 뿐만이 아니고 공부 자체가 인내심이고 또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직장 생활 자체도 인내심입니다. 사는 것도 인내심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인내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요. 자격증도 인내심이 없어서 못해요. 공부도 인내심이 없어서 못해요. 회사도 인내심이 없어서 한두 달 못 버티고 매 떠돌이 생활하는 거죠. 여기 가서 불만 저기 가서 불만 또 회사 옮기죠. 월급이 적어서 옮기고 그래서 다 이게 그 인내심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정말 성공하고 싶다. 자격증 따고 싶다. 책상에 앉아서 인내심을 한번 길러보십시오. 그럼 나머지 공부뿐만이 아니고 자기 생활도 많은 변화가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공부는 조금씩 하는 거지 벼락치기로 하는 거 순식간에 다 잊어먹습니다. 공부는 내 평생에 평생 해야 되는 게 공부지 시험 볼 때 하는 공부는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한 발짝 한 발짝 욕심 부리실 거 없습니다. 비파게 20년, 30년 할 수도 있습니다. 내일 당장 안 할 수도 있지만은 내가 10년을 한다면 10년 계획을 짜서 공부하지 1년 안에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하니까 실망감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준비하시고 레벨 3 시험 날짜가 정해졌다고 하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 달 전에는 이제 타이트한 계획을 세우십시오. 언제까지는 요점 정리하고 언제까지는 기출문제 다시 풀어보고 다시 정리해보고 또 모르는 거 풀고 그래서 시험 보기 한 달 전에 당락을 결정합니다. 그때 이제 느슨하게 공부하시다가 한 달 정도 남겨놓고는 정말 독서실을 밤에 다니던 하루에 4시간을 자던 집중적인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체력 관리도 해주셔야 되고 그 레벨 3 시험이 그 RT 같은 경우는 한 과목에 4시간은 시험 보거든요. 4시간 시험 보고 나면은 사람이 지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2과목만 접수하라는 게 첫날 4시간 시험 보고 그 다음날 4시간 시험 보고 그러면 오후에 실수가 있거든요. 못 모르고 5과목 접수하면은 오전에 4시간 시험 보고 오후에 4시간 시험 보고 그 다음날 또 시험 보고 이러면 사람 지쳐요. 나중에 문제도 들어오지도 않고 읽어지지도 않고 이해도 안 갑니다. 그래서 그 어떤 시간 관리, 과목 관리 그리고 중요한 거는 체력 관리도 나름대로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제 레벨 3를 합격하게 되신 분들을 보면은 야, 그 어려운 내가 미국 시험을 합격했기 때문에 이제 나는 모든 걸 다 가졌다는 자신감이 생기죠. 또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겁니다. 합격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제는 레벨 3였기 때문에 나는 또 다른 과목을 취득해야 되겠다. 이제는 일반 면허, 감독 면허도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시험이든 어떤 과제든지 간에 이제는 내가 해낼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목표 설정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시험을 합격하는 것 이외로는 이런 것들이 더 큰 것들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레벨 3 막상 따놓고 가면은 자기한테 변화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레벨 3 땄다고 해서 변화된 거 하나도 없어요. 단 나는 레벨 3를 가지고 있다. 그 이외에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크게 내가 레벨 3만 따면은 감독도 될 수 있고 뭣도 될 수 있고 뭣도 될 수 있고 이렇게 그 생각을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자기의 만족감 위에는 없다. 그래서 너무 과잉으로 이렇게 그 취득하게 되면 어떻게 될 거다. 이런 것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레벨 3를 취득하는 순간 이제 공부의 시작입니다. 왜냐면은 만약에 내가 레벨 3가 있는데 밑에 이제 어떤 직원이나 거래업체에서 요 코드가 뭐 어떻게 되는데 코드 해석 좀 해 주십시오. 비파괴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레벨 3인데 아무 대답도 못 해요. 그럼 그 사람한테 내가 레벨 3란 말 꺼낼 수 있습니까? 바보 됩니다, 바보. 그래서 레벨 3를 따고 나면은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실력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정말 공부를 또 해야 돼요. 남들이 물어보면 대답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원리부터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물어보면은 기본적으로 대답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레벨 3 합격은 이제 본격적으로 비파기 검사에 더 깊이 들어가는 공부의 시작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레벨 3 자체에서 뭔가 얻기보다는 레벨 3를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자기 업그레이드라든지 그 다음에 비파괴를 나름대로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부수적인 거를 얻을 수 있지 서티 한 장 얻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영어에 자신이 없으시는 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영어 알파벳 숫자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영어 공부를 이렇게 했었는데요. 하면 돼요. 공부하면 되고 내가 도저히 영어가 안 된다면은 그냥 무작정 계속 보는 거예요. 자주 보다 보면 그게 익숙해지고 자주 보다 보면 단어가 눈에 들어오는 거지 한두 번 봤을 때 눈에 들어옵니까? 우리가 뭐 미국 사람도 아닌데. 그래서 영어 못한 거하고 레벨 3하고 관계는 있지만은 결정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그 사람의 노력 여하에 따랐다. 그래서 혹시 영어를 못해서 난 레벨 3는 나는 죽어도 못하겠다 하지만은 그렇진 않고 하면은 된다. 왜? 영어 못하신 분들도 다 레벨 3 땁니다. 그 사람들은 아까 인내심하고 의지력, 그 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노력할 생각은 안 하고 자기가 없는 것만 탓하는 거죠. 나는 영어 영문학과도 안 되고 영어도 안 되는데 무슨 내가 레벨 3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